음.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NCS 칼럼을 맡고 있는 이현정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경제TV에서요. 지금 NCS 관련된 칼럼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들어오시면 센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제가 쓴 칼럼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NCS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난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전형 발표가 있었잖아요. 우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제 필기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필기시험 준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 점검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오늘 저를 같이 도와서 진행을 해주실 김연정 씨라고 하는데요. 3일 인포마인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제 제가 쓴 NCS 기본서가 있어요. 제작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에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일 인포마인 근무 중인 김연정입니다. 현재 NCS 교재 제작 검수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3일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가 NCS 같이 공부해서 제가 공부시켜서 합격 시켜드린다고 제가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나중에 NCS 보셔가지고 이직하게 되시면 후기도 또 한번 같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오늘 필기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필기시험 준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5월 16일에 예정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한 점들을 설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해했던 점들 좀 먼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하긴 했는데 지원을 잘 한 건지 괜찮은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회사 분위기나 연봉 수준, 업무나 강도, 근무지 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셨어요. 우선 자기가 근무하게 될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기업 준비하시다 보면 시험이 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지원하고 보자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이 합격을 했다가 최종 합격까지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자기랑 안 맞는 거죠.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이 회사가 나랑 맞는 곳인지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장점, 단점 혹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쓴 책이에요. 3일 인포마인에서 이 연정 씨가 같이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업 정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아마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워낙 유명한 공단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실 건데, 먼저 회사 분위기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위기 자체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일단 휴가를 되게 자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예, 제가 듣기로는 지인분한테 듣기로는 생일 휴가가 있대요. 생일 휴가. 그래가지고 생일날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그런지 좀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분위기 자체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연봉이 공기업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초봉이 3천 초반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같이 공기업 이렇게 준비하다가 누구는 여기 가고 누구는 여기 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승진 같은 경우도요, 이게 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평균 연봉도 6천 초반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공기업에 비교하면 한 500, 600? 많게는 1000 이상 이렇게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불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업무에 대해서 보면, 업무는 워낙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고, 원래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뭐 평균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서 그 대민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처리하고 또 전화 받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개인 성격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면 이게 생각 이상으로 되게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기업에 비교를 해봐도 그 민원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입사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공기업이 대부분 순환 근무를 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순환 근무에 대해서 공기업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기업은 순환 근무를 해도 어떤 지역 내에서만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거의 순환 근무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일단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순환 근무는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는 것은 좀 고민해봐야죠. 그래서 그 보시면 여기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사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자기가 이제 대신에 자기가 지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합격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서울이다, 서울 강원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합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년을 근무하게 되는 게 기본이고요. 5년이 지나면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순환 근무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지역 내에서. 근데 하지만 이게 지역이라고 해도 서울이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고 기본적으로는 3년씩 순환 근무를 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만약에 유예 신청 이런 걸 통해서 5년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뜻밖의 상황이 가끔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본사가 원주로 이게 이전했어요. 강원도 원주. 제가 군대 복무했던 그때인데 되게 멀어요, 사실. 근데 가끔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본사로 발령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그런 경우에는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뭐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예상치 않게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왜 퇴사하시는 분들 왜 퇴사 많이 하게 되냐고 물어보면 이런 순환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하시게 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는데, 근데 좀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그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연봉이 조금 낮고 하지만 이제 어떤 그 기업이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또 오래 근무하신 분들 좀 사명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요새 뭐 워라벨 이렇게 하는데 괜찮은 편인가 봐요. 그래서 휴가도 많이 주고 뭐 크게 뭐 회식 문화 이런 것도 좀 강제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좀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는 것처럼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낮은 연봉 그리고 순환 근무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궁금하신 점들도 있었나요? 저희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당연히 필기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2020년 요강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예측한 결과들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보면 뭐 시험 요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르게 추가된 부분이 법률이 좀 추가됐어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한 내용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통 NCS 문제집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적응하셨을 텐데 인성검사는 좀 여러분들이 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성검사는 뭐 모의도 좀 안 봐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성검사가 이렇게 문항에 비해서 시간이 되게 짧아요. 당황하면 약간 삽질할 수도 있거든요. 또 괜히 시험 잘 봐놓고 인성검사에 뭐 이상한 체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인성검사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성검사가 좀 다른 공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세트당 네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 네 문제에 대해서 각각을 체크하고, 또 그 네 개의 질문에 대해서 뭐 가장 나랑 비슷한 거, 가장 다른 거,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래서 문제마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총 6개를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상상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 준비했는데요. 뭐 이거랑 조금 형식이 다르겠지만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항이 이렇게 있고, 문항이 있고, 이렇게 문항이 한 세트예요. 첫 번째 한 세트에 이렇게 4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다,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자기가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 중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거, 그리고 가장 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 한 세트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를 체크해줘야 돼서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가끔 물론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입시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긴장하고 하시다 보면 좀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실 건데, 이게 NCS 시험이라는 게 그 출제 대행사 그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행 업체가 있어요. 대행 업체에 따라서 좀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좀 어렵다, 좀 피세령이 많이 나온다, 원래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좀 그게 2016년에는 휴노라는 업체, 그리고 2017년에는 ORP라는 업체 이렇게 담당했었는데, 뭐 휴노나 이 ORP 이런 업체들은 좀 약간 메이저 업체예요. 대행 업체 중에 메이저 업체라서 좀 문제에 대한 출제 이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피셋 같은 문제들도 좀 짧은 기간에 좀 수준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업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업체에서 출제를 하면 약간은 피셋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좀 바뀌었어요, 대행사가. 그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 출제된 거 보면 뭐 갑자기 작년 상반기에 난이도가 엄청 낮아져가지고 시험 본 사람들이 이거 막 다 맞아 합격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았는데 아무튼 좀 많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피세형 문제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됐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또 어디에서 출제를 이렇게 업체가 대행할 거냐, 이게 중요할 건데, 올해는 일단 작년하고 같은 인크루트라는 회사 업체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뭐 좀 그렇다고 해도 항상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도 똑같은 사람이 출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분위기랑 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다른 부분들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수리 파트거든요. 수리 파트가 이제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응용 수리, 그다음에 자료 해석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은 자료 해석 파트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뭐 수리 문항이 10문항, 그 절반이죠. 절반이 나와서 좀 수리 문항 뭐 대충 하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좀 당황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 문항이 좀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라서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조사해봤더니요, 우선 이게 수험생 설문을 좀 해봤더니요, 지금 문제 풀고 60문항 중에 뭐 풀고 나서 나 이거 다 풀었어, 알고 풀었어, 이렇게 생각한 게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20개는 찍었다는 거죠.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트라인 자체는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40개 초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40개 풀었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답률이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개 정도 맞춘다고 하고, 또 찍은 것도 이제 20개 찍었으면 이제 사지선다거든요. 사지선다니까 4분의 1 정도로 맞출 수가 있겠죠. 8문항, 그러면 딱 40개가 나와요. 맞출 수 있는 게. 풀어서 맞추는 거, 그다음 찍어서 맞추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올해는 이제 그 법률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겠지만, 보통 합격선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예전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사실 이제 커트라인이 40개가 안 됐었어요. 근데 40개 넘어서고, 올해도 뭐 일단 법률 문항 빼고 40개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은 작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작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작년 후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좀 시험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좀 편안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것도 제가 좀 질문 좀. 그리고 저희 이번에 법률 시험이 처음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이제 법률 문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와요. 네. 법률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공기업들이 이제 NCS만으로 조금 뭔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실시하는데,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지난번에 이제 박람회 같은 데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당연히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법률이 새로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데 뭐 그냥 진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냥 뭐 신규 직원이 실무 투입 전에 습득해야 되는 지식, 뻔한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법률이 좀 생소한 어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험이 처음 도입되다 보면 좀 까다롭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전체 법령의 취지나 제도의 대상, 그리고 용어, 주요 용어,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례 문제랑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법, 물론 직렬마다 이제 보는 법률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아마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제 1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서는 답이 이제 4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이게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 복지 증진,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법률에 좀 충실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국민 복지 증진하고 좀 광범위한 이야기거든요. 좀 더 충실한 것들을 좀 익히셔야 되고, 그래서 법률의 어떤 직접적으로 표현된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체크해 두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응용된 문제 같은 것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법률 조항이 꽤 많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남은 시간 동안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주의하실 게 시간이 이제 작년에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법률이 20문항이에요. 20문항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NCS에 좀 치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 그 NCS에 좀 더 좀 포커스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문항이 오히려 공부를 해두면 약간 암기식이라서 좀 쉽게 빨리 정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NCS 내가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집을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문항은 일단 법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취지나 용어 위주로 좀 충분히 체크해 주셔가지고 시험 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또 질문 있으면 좀. 그리고 저희 NCS 문제 빨리 푸는 팁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저도 궁금해요. 물론 제가 이제 하는 부분들이 그런 팁들 알려드리고 또 수리 능력이 제가 전공하는 분야니까 그런 팁들은 좀 많이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남았을 때 좀 도움될 수 있다라고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좀 알려드릴 거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작년에 출제된 걸 보면요, 이게 그 공단 관련 지문들이 많이 출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공단의 요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과 관련된 지문을 많이 실어달라, 이런 것들을 직접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 하나 이렇게 어떻게 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공단 관련 보도 자료나 뭐 기사 이런 것들이 좀 외국의 어떤 보험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그 얼마나 이걸 이해하고 빨리 읽고 빨리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배경 지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일 베스트라고 하면 그냥 배경 지식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다음에 관련 기사도 많이 읽어보고. 그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되게 당연한 게,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공단 관련한 지문으로 문제 내달라라고 하면 그걸 어디서 찾겠어요, 당연히. 참 출제자들도 보도자료 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에 대한 맥락도 이해가 되겠지만 또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에는 좀 틈틈이 좀 이제 집중도 안 되고 이러면 보도자료 읽으면서 생각하고 이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수험적인 측면인데, 이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실제 시험에서 언어 능력을 보시면요, 이게 좀 약간 연습할 때보다 좀 느리게 푸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전이다 보니까 긴장도 하고 더 꼼꼼히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놓친 게 없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 풀 때 내가 30초에 평소에 풀었다, 이걸 40초에 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오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첫 수능을 봤을 때, 그때 저희 때는 시험 문제가 65문항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평소에 읽는 속도가 되게 느린 편이었어요. 느린 편이어서 시험 때는 그래도 이제 눈치껏 대충 읽고 발췌해서 읽고 풀고 이렇게 했는데, 시험 때는 조금 긴장했는지 제가 그래도 시험 시간을 딱딱 맞춰서 풀었거든요. 근데 한참 풀다 보니까 한 25문항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버한 거죠, 이게. 너무 오버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 60점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결국 재수까지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이 또 첫 시험이라고 하시면요, 분명히 그런 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평소에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대충 읽는 연습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재수할 때 좀 나름 분석을 해서 언어 능력 공부할 때 어떤 거 많이 했냐면요, 진짜 대충 읽고 푸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앞에 한두 줄만 읽고 풀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진짜 선택지만 읽고 풀어보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근데 실제로 그런 공부가 단순히 이렇게 시간만 안배하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약간 예측력이죠. 그래서 첫 문장만 보고도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예측할 수도 있고, 선택지만 보고도 어떤 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오히려 출제자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재수해서 그 다음 시험에서 언어를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시간도 20분이나 남았었어요, 그때는. 제 나름대로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은, 첫 번째로는 좀 배경식을 쌓고, 두 번째로는 약간 대충 읽는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능력 파트는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 해석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보셨을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수리 능력 파트 출제 문항 수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 문항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수리 문항에서는 좀 약간 난 한눈만 패야지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좀 주력으로,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뭐 소금물 문제, 뭐 무슨 문제, 거석시 문제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일단 강조드리고 싶은 건 좀 비율에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서 마지막에 공부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비율 문제 자체는 또 이제 자료 해석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좀 비율 문제 위주로. 그리고 사실 약간 찍는다고 해야 되나요? 찍을 때도 좀 비율 문제가 좀 찍기 편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선택지 대입해서 찍어본다든가 이럴 때 그렇게 했을 때 좀 비율 문제가 좀 정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거. 그래서 비율 문제를 좀 많이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당연히 TV라고 하면 어떻게 잘 찍느냐. 결국 그거죠. 한두 개 잘 찍으면 이게 합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름 이 플로우를 만들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택지의 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찍을 때는. 그래서 문제 딱 읽어봤는데,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찍어야죠, 그냥.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바로 찍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 모르면 찍어야 되나고 아니면 비워둬야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냥 찍는 게 일단 찍으셔야죠. 이제 맞춘 개수대로 이게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네, 찍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찍을 때도 이제 무조건 막 찍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찍을 때 연필 굴려서 찍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 경험이 있다면 약간 수에서 오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게 하다 보면 이거 너무 큰데? 뭐 너무 작은데? 뭐 이런 느낌 살짝씩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정답지에 배분 있죠? 뭐 4번이 너무 많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찍기도 하니까요. 일단은 남겨두셨다가 어느 정도 정답지에 배분을 고려하는 편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찍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찍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남겨두셨다가 마지막에 찍겠지만 이제 또 수리 파트는 일단 또 여러 가지 중간에 난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을 세웠어요, 식을. 나 이거 이해됐어. 식을 세웠어요. 식을 세웠는데 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도 멈추지 마시고요. 그 계산식에다가 이제 선택지를 이렇게 역으로 대입해 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계산이 많이 복잡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요, 계산이 막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까지 풀었는데 아쉬워요. 그러니까 막 집착하다 보면 뭐 계산하고 답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게 짜증나는데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선택지의 답을 이렇게 역으로 대입해서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수리 능력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쓴 교재에 있는 문항이에요. 이제 이 문제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몇 명이 있고 남지군 여지군 몇 대면.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문제 허점이 되게 많아요. 허점을 이용하면 답만 빨리 구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허점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저희 아까 전에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오답에 감점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거는 그거는 이제 사실 내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오답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여기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도록 할 거니까요. 좀 해결 안 됐던 부분 같은 거 있으면 좀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따로 더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허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여직원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여직원의 뭐 6분의 1이 해외여행을 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근데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여직원 X라고 두고 6분의 1 X만 이렇게 푸시겠지만 여직원의 6분의 1이라고 하면 사실 여자 직원이 6의 배수다라는 걸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 해외여행을 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비율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6분의 1이 해외여행을 하였고 그럼 6분의 5가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여행을 한 여직원과 하지 않은 여직원의 비율이 1대 5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직원이 6의 배수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남직원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남직원 보면 남직원 중 5분의 2가 해외여행을 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남자 직원도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에서 이 회사의 여자 직원의 수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지 봤더니 그렇다면 6의 배수가 되는 게 뭐가 있지 봤더니 지금 2번하고 5번밖에 없거든요. 네. 운 좋게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그거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풀었거든요, 지금.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약간 이런 허점들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꼼꼼하게 다 검수해서 내는 시험이 아니라서 좀 되게 많아요, 허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 보자면 뭐 사실 또 이제 회사 그 전체 직원 또 55명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답을 제가 추려주자면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 더하면 전체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남자 직원이 5의 배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여직원은 이렇게 6의 배수가 돼요. 이렇게. 6의 배수. 더해서 전체가 이제 55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55가 또 5의 배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추론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남자 직원도 5의 배수, 전체도 5의 배수. 그럼 여자 직원도 5의 배수가 또 돼야 돼요, 사실. 이게. 그렇다면 6의 배수도 돼야 되고 5의 배수도 돼야 되니까 30명이겠네 하고 이렇게 답을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허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요. 문제풀이에 이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문제 출제될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은 거의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분 제가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일단 명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명제나 모듈형 이런 부분들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팁 드렸고요. 또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좀 질문이 있는지 좀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NCS 시험 보러 갈 때 꼭 네. 챙겨야 할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중요하죠. 챙겨야 할 거. 뭐 당연히 수험표 같은 거 안 가져가면 신분증 같은 거 안 가져가면 시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특별하게 좀 체크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합격 통지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공지 받으셨을 거예요. 너무 이제 합격했다는 사실에 기뻐서 좀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마 이런 공지 여러분들이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뭐 당연히 감염이 되면 또는 이제 그 감염뿐만이 아니라 자가 격리 대상돼도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서류까지 합격을 했는데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또 돌아다니시다가 좀 자기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자기가 들리게 되면 이게 자가 격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좀 마지막에 좀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많이 좀 이동 없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마스크가 없으면 입실이 불가능해요. 뭐 당연한 거겠죠. 물론 그쪽에서 이제 좀 마스크를 준비해 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미리미리 챙겨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오히려 시험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왜냐하면 지금이 다른 상황이라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지품들, 중요한 소지품들 꼭 가셔야 되는데 신분증 안 챙겨가서 시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겠지만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는. 그래서 막 급하면 신분증하고 비슷하게 생긴 뭐 다른 걸 들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좀 신분증 안 가져가면 이렇게 멘붕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챙겨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필기도구 같은 경우 이제 개인 볼펜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약간 색 있는 볼펜 같은 걸로 체크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좀 자기한테 익숙한 펜 같은 거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정 테이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도 준비해 가셔야 되는데 수정 펜은 안 돼요. 그 수정 펜 요새 쓰나요? 쓰죠. 수정 펜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 준비해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체크는 컴퓨터 사인펜 자기가 이제 지참해서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같은 것도 이제 앞에 시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보고 문제 풀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허용된다고 제가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한테 듣긴 했는데 혹시 요새 이제 스마트 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계를 준비해 가신다면 아날로그 시계로 준비해 가셔야지 이제 좀 논란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셔서 시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쪽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경제TV 통해서 꾸준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NCS 각종 정보, 그다음에 수험 정보, 그다음에 뭐 문제풀이 정보 이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좀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접했으면 합니다. 저희 혹시 다음 방송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저희가 한 2주 정도 좀 텀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이긴 한데 항상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틈틈이 좀 저희가 꼭 그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좀 새로운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해서 수험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내서 시험 잘 보세요. 네,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에 꼭 주의하시고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이 도움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